안녕하세요. 이윤승입니다. 오늘부터 명제에 대해서 진도를 나갈 텐데요. 첫 번째는 명제와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소단원이 시작이 돼요. 명제, 그리고 조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겠죠. 첫 번째 우선 명제와 그 부정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그 명제에 대한 정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서는 뭐 위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뒤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예시를 보는 게 더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명제 정의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 정의는요, 여기 빨간 글씨로 명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명제 정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다. 근데 이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다. 이 말에 비슷한 말을 우리가 집합에서도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집합의 정의를 할 때 조건제시법으로 집합을 만들 때 그 집합을 만들려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집합을 만들었었잖아요. 그 의미와 비슷하게 애매모호한 상황들 그런 문장이나 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제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참과 거짓을 판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명제는요, 명제라면 이 명제는 참이야, 이 명제는 거짓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참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거짓이 될 것 같기도 해 라는 상태의 문장이나 식은요, 명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지금은 참이 아니지만 나중에 참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것도 우리는 명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명제인 것을 한번 문제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첫 번째는요. 5는 2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명제일까요? 아닐까요?를 생각해 보면 얘는 명제가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5는 2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죠. 자, 여기서 크거나 같다는 거라는 건 뭐 크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이게 아니라 커도 되고 같아도 돼 라는 뜻이니까 5는 2 더하기 1, 3보다 크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는 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제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참인 명제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볼게요. x 빼기 3은 0이다. 자, 이것은 명제일까요? 라고 얘기해 본다면 얘는 명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x라는 변수의 자리에 어떤 수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x에 3을 대입하면 참이 되지만 x에 3이 아닌 다른 수를 대입하게 되면 거짓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어. 이런 건 우리는 명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건 조건이라고 따로 배우게 될 거예요. x 값에 따라서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것을 볼게요. 수박은 신선한 과일이다. 우리가 집합을 배울 때 신선한 과일이라는 말로 집합을 만들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뭐 수박은 맛있는 과일이다. 예를 들어 맛있는 과일을 모읍시다. 그러면 집합이 될 수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선한 과일이다.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어느 정도가 신선한 건지, 어느 정도가 신선하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은 명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자, 네 번째 거 볼게요. 자,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두 직선이 평행하다면 동의각의 크기는 같다. 굉장히 문장이 길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라 의미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볼게요. 자,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두 직선이 평행하다면, 자,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났는데 만약 그 두 직선이 평행하다면, 자, 나머지 한 직선과 만나서 만들어진 각, 동의각의 크기는 같다? 네, 맞죠? 네, 이것은 참인 명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명제라고 하면 다 참이냐? 꼭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 1번에 참인 명제를 봤는데요. 여기서 만약 제가 이걸 기호를 좀 바꿔서 써볼게요. 자, 5는
2 더하기 1이다 라고 쓰면 어떨까요? 얘는 정확하게 거짓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럼 명제가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명제입니다. 명제는 명제인데 거짓인 명제겠죠. 자, 우리가 명제라고 하면 참인 것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짓인 게 확실해도 명제는 명제입니다. 대신 거짓 명제라고 부르는 거겠죠. 자, 밑에를 한번 볼게요. 자, 명제 17은 소수이다에서 17은 소수가 아니다라는 명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17은 소수이다? 그럼 말을 바꿔서 17은 소수가 아니다. 자, 그럼 17은 소수이다라고 얘기하면 명제가 맞나요? 명제 맞죠? 심지어 이것은 참인 명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을 정확하게 바꿔서 주어는 똑같고 마지막에 서술어만 바꿔서 17은 소수가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얘도 명제일까요? 그럼 얘도 명제 맞습니다. 그럼 얘는 어떤 명제냐? 거짓인 명제겠죠. 자, 두 개의 명제를 봤는데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가 거의 똑같은데 마지막에 결론만 바꾸고 있죠.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 명제의 부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명제 P의 부정이다. 자, 요거를 요 명제를 P라고 부르면 요거 명제를 제가 P라고 이름 지어준다면 얘는 P의 부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P의 부정을 기호로 나타낼 때는요, P 앞에 물결 무늬를 써서 not P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습니다. 뭐 P의 부정이라고 읽으셔도 되고요, 뭐 not P라고 읽기도 합니다. 자, 그럼 둘은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명제가 있고 그리고 그 명제에 부정이 있어요. 자, 그럼 P와 not P의 관계인데요. 자, 이 둘은 아주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반대로 말을 바꾼 부정일 때는요,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나눠 가져요. 다시 말하면, 만약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면 부정은 반드시 거짓이고,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라면 부정은 반드시 참이다. 즉,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반대로 갖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명제 이름을 P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 명제가 영어로 얘기하면 proposition이에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보통 P라고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수값은 A, B, C 소문자로 쓰고 집합은 또 대문자로 A, B, C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명제 같은 경우는 P부터 시작해서 P, Q, R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P 하면 우리가 보통 명제를 떠올리죠. 부정일 때는 부정은 사실 뭐 반대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완전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반대로 갖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 시간이지만 기존 그 1학기 마지막에 2학기 때인가요? 그 컴퓨터 구조를 배웠죠, 여러분들. 컴퓨터 구조에서도 그 not gate라는 걸 배웠었어요. 그게 정확하게 P의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에서 보면 그럼 부정을 한번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부정 간단하게 한번 말해볼게요. 자, 5는 10의 배수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럼 그거의 반대말 부정을 말해보자. 그럼 5는 10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참과 거짓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주어진 명제를 P라고 했을 때 P의 부정은 5는 10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요. 자, 그럼 5는 10의 배수가 맞나요? 아니죠. 거짓이죠. 자, 명제는 명제가 확실해요. 그죠?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명제는 맞는데 얘는 참은 아니에요. 왜냐면 5는 10의 배수가 아니라 약수죠. 그럼 그거의 반대말인 부정을 볼까요? 5는 10의 배수가 아니다. 어때요? 얘는 당연히 참이겠죠. 자, 이거는 둘 다 따로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라면 반드시 부정은 참이 됩니다. 자, 요걸 볼게요. 2번. 자, 9는 소수가 아니다. 맞나요? 아니죠. 참이죠. 9는 소수가 아니에요. 그죠? 참입니다. 참인 명제죠. 그럼 그거의 반대말은 9는 자, 이거의 부정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 9는 소수이다가 되겠죠. 자, 어때요? 소수인가요? 아니죠. 거짓이에요. 자, 이것도 우리가 뭐 확인할 게 뭐
나중에 진짜 이게 그럼 소수냐 아니냐를 얘기하려면 증명이라는 걸 해야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구는 소수가 아니다. 구는 소수이다. 각각의 참거짓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약수가 1, 3, 9니까 소수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을 얘기할 때는 주로 언제 쓰냐 그러면 주어진 명제가 좀 애매할 때 말을 바꿔서 생각해서 볼 때 그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자, 3번도 볼까요? 7 더하기 11은 10보다 작다. 맞나요? 아니죠. 거짓이죠. 그럼 그것의 부정은 어떨까요? 7 더하기 11은 10보다 작다의 반대말이니까 크거나 같다. 어때요? 참이죠. 네,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것의 부정은 반드시 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주어진 명제와 부정은 반드시 참과 거짓을 반대로 갖는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참고할 만한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자, 부정에 대해서 또 부정을 하면 뭘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정을 부정하면 다시 원래 명제로 돌아온다. 이것도 같이 확인해 두세요. 마치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을 때 이것과 비슷하죠?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뭘까요? 그럼 A 집합이었던 거. 그 원리와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정의 부정은 다시 긍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정의, 증명, 정리라는 게 나오는데요. 사실 명제 단어는 다른 단어들과 좀 느낌이나 결이 많이 다르죠. 이 부분은 사실 수학적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초를 배우는 부분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수학을 배우면 수학은 뭐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아닌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하지만 사실은 수학은 사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의해서 새로운 내용들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학에서 약속하는 걸 우리가 정의라고 해요.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명제란 뭐니? 라고 했을 때 명제는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문장이나 식이야 라고 말하는 건 약속이잖아요. 그 말을 이렇게 약속하기로 했어 하는 건 정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정의를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성질들을 만들어내고 또 예를 들어 우리가 방금 부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부정은 반드시 거짓이야 이런 식으로 새로운 내용들을 발견해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잠깐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정리라는 건 얘가 진짜 참인지 진짜 거짓인지 그런 명제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 데카르트라는 수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완벽하게 확실하게 증명이 된 것, 참이라고 증명이 된 것이 아닌 건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수학에서는 그래서 증명이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수학 교육 과정에서는 증명을 되게 자유자재로 많이 하긴 어렵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여러 번 배울 때 증명하는 법을 배우기보다는 여태까지 수많은 수학자들이 많은 것들을 증명해온 과정들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증명되었구나 이렇게 증명되었구나 라고 하고 그 결과적인 사실들만 기억할 때가 많죠. 그런 사실들 우리가 뭐 공식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무슨 정리라고 이름 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증명 과정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명을 할 줄 알면 우리가 외우기보다는 그 정리를 기억하기에 좀 더 용이하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면 정의를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정의 같은 건 약속이기 때문에 서로 약속을 기억을 해야겠죠. 마름모가 뭐야? 사다리꼴이란 뭐야? 이런 것들. 중학교 때 배워서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겠지만 하나만 얘기해 드리면 이런 거죠. 사다리꼴이 뭐야? 그러면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할 때 그런 사각형을 우리는 사다리꼴이라고 해.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볼게요. 자, 다음 두 홀수의 합은 짝수이다를 증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증명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증명에 대한 부분들은 뒤로 다음에 밀어서 한꺼번에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하냐? 이 결과들은 그래도 한 번씩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식으로 어떻게 멋있게 표현할까? 뭐 수학적으로 표현할까 말고요.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두 홀수의 합은 짝수인가? 홀수랑 홀수랑 더하면 짝수니? 그렇겠죠. 예, 그렇죠? 홀수라는 건 나머지가 1인수고, 그죠? 나머지가 1인수 두 개를 더하면 1이 더해서 또 짝수가 되니까, 아, 둘이 더하면 짝수구나. 뭐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게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인간 나중에 또 연습하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도 보세요. 홀수랑 짝수랑 곱을 하면 짝수일까요? 맞죠? 짝수를 곱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짝수를 곱해버리면 짝수가 되고 있어요. 자, 이것도 그럼 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까?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라는 말이 나와요. 조건. 아까 우리가 명제를 정의했고, 그 다음 조건을 정의할 건데요. 조건이란 뭘까? 조건은요. 자,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책에 있는 부분 조건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고요. 앞에 내용을 볼게요. 자,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으면 그 문장과 식을 조건이라고 해요. 자, 변수라는 말이 들어갔고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끊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끊어서 본다면 명제에 대한 얘기죠. 명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뭐에 따라서? 변수의 값에 따라서. 즉 변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명제가 된다는 거죠. 그냥 처음 봤을 때는 아직 명제인지 모르지만 변수가 정해지면 명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어떤 게 그런가 볼게요. 자, 여기 x는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이 문장을 봅시다. x는 2보다 크다.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x는 2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것도 조건인데요. 조건도 우리가 보통 이름을 붙일 때 P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뭐 조건을 영어로 하면 컨디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x에 따라서 명제가 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P라고 같이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명제 단원 내에서는. 자, x가 만약 1이라는 수를 대입하면 어때요? 1이란 x가 만약에 1이라면 1은 2보다 크다? 거짓이죠. 근데 x에다 제가 만약에 4를 넣으면 어때요? 4를 대입하면 4는 2보다 크다? 참이 되죠. 어때요? x가 결정되는 순간 참이냐 거짓이냐가 같이 결정돼 버리죠. 자, 요런 걸 우리는 바로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x가 누구냐에 따라서 바로바로 참과 거짓이 나눠지는 거죠. 그럼 어때요? 조건 내가 하나를 만들면요. 자, P라는 조건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조건이 있을 때 참이 되게 하는 수들도 있을 거고요. 거짓이 되게 하는 수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반으로 나눠 볼게요. 예를 들면 x에다 제가 1 넣어보고 뭐 0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막 이런 식으로 넣다 보면 다 거짓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뭐 3을 넣는다거나 4, 5, 6, 7 이런 수들을 대입하면 또 다 참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조건 P에 의해서 그 조건 P를 거짓이 되게 하는 수들이 이만큼 만들어지고요. 참이 되게 하는 수들도 이만큼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그렇게 모은 걸 집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 하나 나오면요.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합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볼게요. 자, 전체 집합을 1, 2, 3, 4, 5라고 했는데요. 방금 우리가 봤던 조건 x는 2보다 크다, x는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수가 누굴까 했더니 3, 4, 5가 됐어요. 그 3, 4, 5를 모으면 집합이 되는 거죠. 그 집합을 우린 뭐라 부르냐면 P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리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집합. 자, 그럼 이렇게 이름을 줘볼게요. 자, P라는 조건이 있어요. X는 2보다 커라는 조건. 그것을 참이 되게 하는, 자, 참이 되게 하는 원소를 모으면 집합 3, 4, 5라는 집합을 만들었죠. 그 집합에 이름을 붙일 때는 보통 대문자 P라고 씁니다. 만약에 Q라는 조건으로 만들었다는 생각해봐요. 전체 집합을 똑같이 놓고 X는 예를 들어서 뭐 3보다 작아라는 조건이었다고 칩시다.
그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수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3보다 작은 수 하면 1, 2가 들어오겠죠. 그럼 그 집합을 우리는 이름 지을 때는 보통 Q라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합, 그래서 Q 대문자 써서 집합을 만들어요. 자,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조건을 통해서 집합을 만들다. 사실 우리가 집합을 쓸 때요, 이렇게 쓴 적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럴 때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 제시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 조건 제시법의 그 조건이 바로 요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집합을 만들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봅시다. 전체 집합을 10 이하의 자연수로 한정했어요. 1부터 10까지. 자, 그럼 P 조건부터 한번 봅시다. P. 자, 이걸 갖고 집합을 만들어 볼게요. P 집합. 자, P X 바 X는 소수이다. 그냥 간단하게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물론 이걸 원소나열법으로 쓰는 게 우리의 지금 목적에 맞겠죠. 원소나열법을 쓴다면 자, 2, 3, 5, 7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될 거예요. 어때요? 뭐 조건제시법을 잘 다뤄본 경험이 있다면 조건을 가지고 진리집합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자, Q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Q. 자, Q를 만들면 Q집합이라고 쓰고요. 자, Q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X 바 X는 4의 배수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이걸 원소나열법으로 쓰면요, 4의 배수를 쭉 쓰면 되겠죠? 그럼 4하고 8. 물론 4의 배수가 더 많지만 우리는 지금 전체 집합을 10 이하의 자연수로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4하고 8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대입한 원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능력이 뭐겠어요?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진리집합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명제를 볼 때 부정이라는 것도 봤는데요. 조건도 마찬가지로 부정을 만들 수 있어요. 자, P가 아니다 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바로 부정이라고 하죠. 자, 조건도요. 조건 P의 부정을 not P, P의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전체 집합 P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합을 P라고 했잖아요. 대문자로. 그럼 부정으로 집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것은 P의 여집합이 돼요. 자, 그럼 이런 관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P가 있어요. 조건. P를 참이게 하는 원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 되게 하는 원소들도 있을 수 있죠. 참이 되게 하는 원소를 집합 P라고 씁니다. 자, 그럼 거짓이 되게 하는 집합이 뭔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거짓이 되게 하는 집합. 근데 생각해보면 모든 전체 집합은 P 집합과 그 반대 집합을 만들 수 있죠. 자, 전체 집합은요,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P와 P의 여집합으로 싹 양분돼요. 그죠? 참 아니면 무조건 거짓이니까 P 집합이 있다면 그 반대 부분은 P의 여집합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 P의 부정인 P의 부정을 참으로 만드는 집합이 뭐니? 그러면 P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즉 P의 여집합이라는 건 P의 부정을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이기도 하지만 조건 P를 거짓이 되게 하는 집합이기도 한 거죠. 그럼 반대로 볼게요. P의 부정을 거짓이 되게 하는 집합이 뭘까요?를 생각해보면 그럼 오히려 부정을 거짓으로 만들었다? 다시 P가 됩니다. 이런 식의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P의 여집합은요, P의 부정을 참이 되게 하는 집합 혹은 조건 P를 거짓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모은 집합,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P와 P의 여집합은요, 교집합도 없고 합쳤을 때 전체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P와 P 여집합 사이의 관계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결국은 어떤 원소든지 조건 P가 제시가 되면 참이 되게 하거나 거짓이 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집합이라든가 명제에서 혹은 조건에서 볼 때 좋은 점이죠. 우리한테 문이 하나가 있으면 문 안과 밖이 생기는 것처럼 조건 하나가 생기면 그 조건을 통과할 수 있는 것들과 통과하지 못하는 것들, 이렇게 둘밖에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면을 이용해서 우리가 둘을 나누는 거죠. 이게 둘로 나누는 게 왜 좋으냐면 문이 세 개라면 어떤 문 하나를 열었을 때 나중 그
남아있는 두 개의 문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문이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를 열면 낭떠러지이고 하나를 열었을 때 낭떠러지 아니라고 한다면요. 문 하나만 열어봐도 나머지 문이 뭔지 알죠. 내가 문을 탁 열었는데 꽃밭이 나왔어요. 낭떠러지가 아니에요. 아, 옆에 문이 낭떠러지겠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죠. 또 반대로 문을 열었는데 낭떠러지가 나왔어요. 아, 반대문이 낭떠러지가 아니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 문이 세 개라면 문을 하나 열었는데 낭떠러지가 아니에요. 그럼 과연 남은 거 둘 중에 어디가 낭떠러질까? 이런 생각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이 두 개거나 혹은 둘로 나눈다는 건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모든 세상이 둘로 나눠지진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성이 남성과 여성으로만 탁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모든 일상 세계가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학적 명제를 이용하면 뭐든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성이 있으면 여성이 아닌 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빨간색이 있으면 빨간색이 아닌 색 이렇게 된다면 전 모든 색깔 혹은 모든 성에 대해서도 양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수학에서 쓰이는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볼게요. 조건의 부정을 말하고 진리집합을 한번 구해 볼게요. 우선 여기선 제가 한 문제만 우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1번을 볼게요. 자, P라는 조건이 나와 있는데 X는 9의 약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집합을 만들어 볼게요.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에요. 요걸 제가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만들어 볼게요. 물론 지금 문제에서는 부정을 말하고 진리집합 만드는 거지만 그냥 참이 되는 집합 만들어 봅시다. 9의 약수, 그럼 P집합하고요. 9의 약수니까 1과 3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요. 거짓이 되게 하는 집합을 만들어 볼게요. 자, 거짓이 되게 하는 집합을 만들어 보면 자, 1과 3이 아닌 것들이겠죠. 1과 3이 아닌 것들이 누구냐면 2하고 4하고 6이에요. 그 2, 4, 6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P가 1, 3인데 전체 집합에서 1과 3을 제외한 수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2, 4, 5, 6이네요. 죄송합니다. 2, 4, 6이 아니라 2, 4, 5, 6 1, 3, 2, 4, 5, 6 얘를 이름 붙인다면 P의 여집합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전체에서 1, 3을 제외한 2, 4, 5, 6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부정을 만들어 볼게요. 자, not P가 뭐니? 그러면 X는 9의 약수가 아니야 라고 하겠죠. 아니다. 이걸로 집합을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집합 만들 수 있어요. P의 부정으로 만든 집합이니까 P의 여집합. 그럼 9의 약수가 아닌 것들을 모으면 되겠죠. 아닌 거 누가 있어요? 2, 4, 5, 6. 어때요? 위에 있는 집합과 똑같죠? 자, 이런 이거예요. P에서 거짓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모은 집합이나 부정에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모은 집합이나 똑같구나. 이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뒤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모든과 어떤이 들어간 명제에 대한 거야. 자, 모든, 어떤이란 말이 들어간 명제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명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시를 봅시다. 모든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양수이다. 맞나요?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양수일까요? 네, 거짓입니다. 네,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0이라는 수가 있죠. 0. 0은 제곱해도 양수가 아니에요. 자, 그럼 얘가 거짓인데요. 네, 거짓입니다. 자, 그럼 어떤 자연수는 홀수이다? 볼까요? 어떤 자연수는 홀수이다? 맞나요? 이건 참이에요. 좀 특이하죠? 자, 모든이란 말이 들어갔을 때는요. 정말 모든 게 다 돼야 돼요.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거짓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요. 하나라도 괜찮으면 참이에요. 자, 어떤 자연수는 홀수이다라고 했을 때 홀수인 자연수 하나만 떠올려 봅시다. 뭐 1, 3 아무거나 떠올릴 수 있겠죠? 하나라도 떠오르는 게 있다면 저 명제는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떤이라는 게 하나라도 적어도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라도 들어가면 참이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그게 참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정말 모두 다 그런 걸 일일이 확인해야겠죠.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거짓인 걸 증명하는 게 훨씬 쉬워요. 이거 아닌데
라고 손 하나 들면 돼요. 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키가 다 170 이상인가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누가 손 들면 저 아닌데요?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 어떤 사람은 170 넘나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손 들어서 저 170 넘는 거 맞아요? 그러면 그 말 자체는 3이 되는 거죠. 어때요?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혹은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참과 거짓을 따지는 게 조금 특이합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여기다 써볼게요. 자,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얘가 참이게 하고 싶어요. 참인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좀 까다롭지만 길고 긴 과정의 증명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증명 과정이 필요해요. 길고 긴 과정이 필요해요. 자,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거짓인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거짓이게 하는 예시 하나. 자, 거짓인 예시 하나만 있으면 돼요. 거짓인 예시 한 개만 있어도 끝이에요. 두 개 있을 필요도 없고 한 개만 있어도 돼요. 한 개면 충분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발레라고 불러요. 발레. 이름은 뭐 꼭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자, 그것이 참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그것을 참이게 하는 참인 예시가 하나만 있어도 돼요. 한 개면 충분합니다. 뭐 두 개여도 되고 세 개여도 되지만 한 개여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또 아까 모든에서 참인 걸 얘기하듯이 이것도 길고 긴 증명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증명이 필요하다. 예, 물론 이것도 증명이고 이것도 증명이긴 하지만 좀 긴 증명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즉 어떤이라는 게 거짓인다는 건 하나도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은 뭐 키가 170 이상인가요? 근데 아닌데요. 저희 아무도 170 넘는 사람 없는데요.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즉 반대로 얘기해서 모두가 170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요. 요게 쉬워요. 모든이라고 해놓고 거짓인 걸 증명하는 게 쉽고요. 어떤이라는 명제에서는 참인 걸 말하는 게 쉬워요. 예시만 하나 들면 끝나니까. 근데 반대로 언제나 참인 걸 증명하거나 모든이 들어갔을 때 혹은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거짓을 보여주려면 증명 과정이 필요해서 복잡합니다. 자, 밑에 얘기를 그래서 좀 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 네모 박스 된 것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자, p가 u이면 참이고 p가 u가 아니면 거짓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반은 잘 모르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참이 되려면 그 p를 통과하는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인데 즉 전부 다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전부가 아니라면 거짓이다. 그럼 전부가 아니라면 전체 집합에서 p를 제외한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누군가가 있다, 하나라도 있다. 이게 뭐라고요? 반례. 예, 거짓이 되게 하는 예시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 발레라고 써 있네요. 네. 자, 그럼 뒤에 봅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를 보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1은 0이다. 자,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고 싶어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답부터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이걸 증명하는 과정을 다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수 x 제곱해서 1보다 1 더하면 0보다 클까? 네, 참입니다. 참. 자, 그럼 참이라고 했어요. 그럼 증명 과정이 필요하죠. 간단하게 증명해 볼게요. 자, 모든 실수는요. 예, 실수 x가 실수라면 x 제곱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x 제곱에다가 1을 더한 것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x 제곱 더하기 1한 것은 0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참이에요. 어때요? 증명 과정이 들어가 있죠. 물론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럼 얘는 왜 참이야?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하는데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증명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따로 또 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가 증명이 돼서 참이라면 이것도 덩달아서 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엮여져 있는 증명들이 있어요.
어쨌든 증명했습니다. 자, 참이에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어떤 자연수 x에 대하여 x는 1보다 작아. 자, 그런 수를 하나라도 찾을 수 있나 생각해 보세요. 1보다 작은 자연수 있나? 있나? 없죠. 하나도 없죠. 자, 이 명제를 참이되게 하는 원소 하나도 없어요. 자,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간 걸 참이게 하려면 참이되게 하는 원소 하나만 찾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걸 못 찾았어요. 즉, 이 말에 대한 참이되게 하는 원소를 찾을 때 공집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거짓이 되는 거죠. 네, 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명제를 참이게 하는 요 조건을 참이게 하는 원소가 없었어요. 공집합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짓입니다. 자, 그래서 요건 참이고 요건 거짓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왜 거짓이야? 왜 거짓이야? 라고 하면 가장 작은 자연수의 최소값이 뭐예요? 자연수의 최소값은 1인데 1 자체가 1보다 작다가 허용되지 않죠. 그죠? 그럼 1보다 더 작은 자연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일 작은 자연수도 1보다 작지 않으니까 어때요? 좀 명확한가요? 여기 사실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학적으로는 더 많은 증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직관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 정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 4번을 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더하기 2의 제곱을 한 다음에 1을 빼면 0보다 커라고 얘기했어요. 네. 모든 실수가 정말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실수가 그럴까요? 모든 실수가 뭐 어떤 걸 넣어도 다 정말 그렇게 되나?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실수가 다 그런 건 아니야. 자, 이건 거짓이에요. 그럼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거짓인 걸 증명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거짓이게 하는 예시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뭘까요? 제가 x에다 어떤 수를 넣으면 거짓이 될까요? 자, 이것도 약간 직관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건데요. 찾아볼게요. x에다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를 하면 0이고 제곱하면 또 0이에요. 자, 1을 빼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0보다 큰가요? 아니죠. 네, 거짓이에요. 주어진 조건을 거짓이게 하는 원소 하나를 찾은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 반례라고 부른다. 따라서 마이너스 1 때는 안 되잖아 라고 말하면 끝인 거예요. 네. 언제나 다 그렇다고? 아니야. 이때는 안 그래. 그래서 끝인 거예요. 거짓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거 볼게요. 어떤 실수는 x랑 x 빼기를 곱한 게 0이야. 이런 거 하나만 찾으면 된다고요? 저희는 두 개나 찾을 수 있는데요. x에다가 0을 대입해도 0이고요. x에다 1을 대입해도 0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시만 통해서 참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어떤이란 말이 들어갔을 때는 참이 되게 하는 예시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데 우린 두 개나 찾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이라는 말 그리고 어떤이라는 말에 대한 어떤 느낌을 봤습니다. 자, 그럼 부정이라는 걸 더 말하기 전에 부정을 말하는 어떤 규칙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고 싶어요. 자, 부정을 얘기할 때 규칙, 뭐 제가 필기 노트도 같이 올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뭐뭐뭐이다, 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거의 반대말은 같지 않다라고 하면 돼요. 두 번째, 크다라는 말이 나오면 크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어떤 집합 A가 나왔어요. 집합 A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고 싶다? A의 여집합을 쓰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교집합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의 반대는 합집합이 돼요. 다섯 번째, 그리고라는 말이 나왔다. 자, 교집합을 우리가 말로 풀이하면 그리고였죠. 그걸 반대말이 뭐야? 그럼 합집합은 또는이죠. 우리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나중에 부정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 지금처럼 뭐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문장이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알아두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뭐뭐뭐뭐이다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반대로 얘기하려면 뭐뭐뭐뭐가 아니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일곱 번째, 자,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는 명제가 있어요. 그 반대말로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떤이라고 이름을 붙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만 하면 끝이 아니라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문장이나 식을 새롭게 만들면 돼요. 자, 어떤 모든이라는 말, 또 어떤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부정을 그래서 만드는 한번 규칙을 요걸 갖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명제를 볼게요. 모든 x에 대하여 x는 3이야의 반대말의 부정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모든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 그걸 어떤으로 바꿔주세요. 자, 어떤 x에 대하여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x는 3이다 라는 말이 나왔죠. 그걸 또 바꿔주세요. 는의 반대말은 같지 않다죠. 그래서 x는 3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 6호의 부정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 모든이라는 말 그리고 x는 3이다라는 말을 각각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이게 왜 정말 부정인가라고 하는데 부정이라는 건요 정확하게 반대해야 되고 원래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반드시 거짓이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반드시 뭐 부정은 참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때요? 전부 다 x가 3이 전부 모든 x에 대해서 x는 3이야.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어떤 x에 대해서는 x가 3이 아니야. 어떤 x는 s에 대해서는 x가 3이 아니야. 당연히 참이겠죠. 참이에요. 참과 거짓을 나눠 가졌어요. 이것만을 우선 첫 번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생각해 보면 이래요. 다 3이라고? 그럼 다 모두가 3이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반대말이 뭐야? 모두가 3인 건 아니야라고 얘기했죠. 그럼 어떤 건 3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모여 있는 사람이 모두 남자예요라고 얘기했다 칩시다. 그게 반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남자인 건 아니에요라고 얘기했죠. 즉 남자가 아닌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되겠죠. 그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그게 어떤이죠. 어떤 사람은 남자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대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쉽게 막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어려우니까 도구로서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찾을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 8번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크다. 반대말 바꿔볼까요? 어떤이라고 우선 바꿔야겠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자, 근데 이 실수라는 말은 제가 바꾸지 않았어요. 굳이 여기서 막 실수가 아닌 수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안 돼요. 전제, 기본적인 전체 집합은 바꾸면 안 되거든요. 실수라는 집합 안에서 전체 세트 안에서 우리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실수라는 말 그것까지 바꾸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뭐야 뭐는 바꿔 뭐는 안 바꿔 그럴 수 있는데 실수인 건 그대로 두고 가야 돼요. 왜냐면 이런 거죠. 자, 사람 중에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아닌 거 갖고 오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의 반대말이 어떤 사람이 아닌 것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너무 이 전체 집합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크다. 자, 결론이죠. x제곱이 0보다 크다. 반대말로 바꾸면 x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부정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때 좋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두 개의 문장은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나눠 가질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이 우리한테 보기가 편한지 아니면 두 번째 문장이 나에게 보기가 편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문장, 이 문장이 사실은 보기가 더 편해요. 모든 실수가 x제곱 플러스 0보다 큰가?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아니죠. 0은 안 그렇잖아요. 0은 제곱했을 때 0이 돼서 0보다 크지 않아요. 어때요? 그럼 이거 거짓이죠. 즉 발레 하나를 통해서 거짓인 걸 알았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참이 되는 거예요. 굳이 이 문장을 해석하면서 참일까 거짓일까 생각해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서 거짓이 되게 하는 예시가 x = 0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참이 되게 하는 예시는 뭘까요? 똑같이 x = 0일 거예요. 어때요? 어떤 실수는 0보다 작거나 같니? 제곱했을 때 0이 바로 그렇죠. 0제곱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은 수 하나 0 이렇게 예시 하나가 같습니다. 주어진 이 명제를 거짓이 되게 한 예시는 그 부정 명제를 참이 되게 한 예시가 되기도 해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10이다? 자, 반대말이 뭘까요? 모든 이라고 바꾸고 x제곱은 10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때요? 부정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얘기했고요. 소단어 확인 문제도 각자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제 사이의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